제가 오래전부터 7월달 반등을 이야기했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6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요. 바닥이냐 아니냐 하다가 이런 상황이죠. 먼저 첫 번째는 과거 흐름입니다. 먼저 2015년 말 첫 번째 금리 인상기, 이때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게 2015년 말 나스닥 월봉 차트예요. 보시면 1차 금리 인상 이후에 3달 조정, 그리고 쭉 상승을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1차 금리 인상 전에도 한번 출렁임이 있었고, 1차 금리 인상 후에 또 3달 조정, 그리고 상승이죠. 이번 5월 달에 1차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7월 달 2달째 조정입니다. 아마 이번 달쯤에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조금이나마 반등장이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은 반복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2, 3개월 조정, 7월 달 혹은 8월 달 중에는 반등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28년부터 지금까지 각 월별로 어느 달에 많이 올랐고 어느 달에 많이 빠졌는지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7월달 올랐던 확률이 높았고 상승률도 다른 달에 비해서 높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썸머랠리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7, 8월달 7월 정도에는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했을 확률이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변곡점에 와 있는데, 자, 이 보라색 선이 나스닥 18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상승효과TV 구독자분들은 여러분 보셔서 알고 계시겠죠? 이 180주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찍고 올라가면 반등, 여기를 깨면 큰 하락, 대부분 찍고 반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깼을 때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죠. 대부분 이렇게 180주 이동 평균선에서는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깨고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지 이건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나스닥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180주 이동 평균선 여기죠. 여기를 깼다가 올렸다가 다시 깼다가 다시 말아 올립니다. 굉장히 여러 번의 휩소가 있었어요. 이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0주 이동 평균선을 깼다가 말아 올렸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반드시 반등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 여기는 매수의 기회가 된다, 여기서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일단 주봉 마감이 여기서 이루어졌죠. 180주 이동 평균선을 올라탔어요. 이게 유지만 된다면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과거에도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하락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다거나 엄청난 버블이 꺼졌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란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올라탄다면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당분간은 어느 정도 박스권,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박스권 반등장, 어느 정도의 반등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과매도 지표, 지금 엄청나게 과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때도 RSI 주봉 30 말아 올립니다. 지금 이 과매도권에서 굉장히 오랜 구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여기를 30을 2번이나 찍고 지금 말아 올린 상태인데, 이건 역시 가능성적인 측면이죠. 역사적으로 말아 올렸다, 과매도권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변곡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변곡점에 도달했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반등장이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물론 지금 중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인데 이 박스권을 벗어나야 돼요. 일단 이 노란색 박스권,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위로 벗어나면 이렇게 위로 갈 확률이 높고 아래로 벗어나면 아래로 갈 확률이 높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이다. 그리고 만약에 위로 간다 하면은 여기 나스닥 기준으로 12,300에서 12,500 구간, 이 노란색 박스죠. 이 구간, 여기를 만약에 주가가 올라타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를 찍었으니까 찐반이야, 찍었으니까 찐반이야, 그건 우리가 이 구간에선 알기 어려워요. 시나리오로 예측만 하고 대응을 할 뿐인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반등장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반등의 근거, 세 번째 환율입니다. 환율 주봉인데 지금 이 노란색 박스 보이시죠? 역사적으로 많이 넘지 않았고 넘더라도 6개월 정도 이상 가지 않았던 고점 부근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2달 정도는 고점 부근에서 와 있다는 거죠. 최소 몇 달 안에 환율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매도권에 와 있다. 지표상으로도 과매도.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까지 1325원, 30원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큰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통계치를 놓고 봤을 때도 1250원, 1300원 이상에서는 오래 있지 않았다. 반드시
하락 안정화된다. 그렇다면 증시는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등의 근거 네 번째, 이번에는 증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증시가 싸냐 비싸냐 이 문제죠. 자, 여러분 코스톨라니에게 아실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우상향 하더라도 주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출렁인다는 거죠. 주인과 개가 산책을 나가더라도 주인이 가는 방향에서 개는 왔다 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어떤 구간일까? 최소 이 정도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가치보다 싼 구간이라는 겁니다. 설령 더 빠질지언정 반드시 가치를 회복하는 구간이 온다. 특히 코스피가 지금 0.9배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크게 온 경우가 많았어요. S&P 500도 PER, 선행 PER 15배에서 16배 정도, 코스피 PER 8배에서 9배, 코스피 PBR은 0.9배 아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싼 구간은 확실하다는 거죠. 설령 물리더라도 보유했을 때 반드시 살아나는 구간은 온다는 겁니다. 단지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 싼 구간에서 모아갈 여력이 있느냐, 여기서 투자자 간의 투자 효율 그리고 그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근거는 바로 공포 구간이다. 반대 매매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 잔고 그래프예요. 이때가 코로나 그리고 현재 시점입니다. 신용 잔고가 계속 하락하고 반등을 하죠. 이때가 증시 반등 구간이에요. 마찬가지로 꺾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물론 코로나 때만큼 빠지지는 못했지만 이 하락 추세는 분명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모든 하락장의 끝은 바로 반대 매매의 시작에서 온다. 신용 잔고가 줄어들고 반대 매매가 증가하고 그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공포지수,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 기간 오래 기다가 반등을 한 상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반으로 쪼개놓고 보자. 익스트림 피어, 여기가 극심한 공포 구간인데 여기는 오히려 극단적인 매수 구간이다. 그리고 피어 매수 기회, 탐욕 구간, 여기는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될 기회다. 그리고 극도의 탐욕 구간, 여기는 극단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매도의 기회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고 여기서는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주가가 올라갈 때 욕심 때문에 더 삽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져서 공포에 가득 차 있을 때 이때 오히려 사지 못하고 이때 팔고 손절한다는 거예요. 대중은 이렇게 항상 반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악플 증가입니다. 제 유튜브를 포함해서, 제 영상을 포함해서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들 아래 있는 댓글, 여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유튜버나 전문가들 아래는 댓글이 달려요. 악성 댓글이 달립니다. 제 유튜브에는 악플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자동적으로 필터링 되는 악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달렸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스팸함 들어가 보게 되면은 간혹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인간 지표로서 굉장히 정확한데 주가가 상승할 땐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이때는 오히려 주가 하락을 말하면 악플이 생기죠.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상승을 말하면 악플이 달립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표예요. 이 악플이라는 거는 대중들의 심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을 때 제가 이 심리 지표, 인간 지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지없이 그때 주가가 반등을 했었죠. 그만큼 이런 악플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멘탈이 그만큼 무너져 있다. 그만큼 힘들고 공포에 휩싸여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 일단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긴축이 꺾이겠죠? 그럼 자연히 증시가 살아납니다. 물론 연준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 경기 침체도 각오하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도 있다. 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던 유가도 이렇게 고점을 찍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이 채널 구간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유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긴축 속도가 지금 빠르게 금리를 0.75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막 올리고 있는데 긴축 속도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시는 반등을 합니다. 그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특히 러시아 전쟁이 종전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물론 정확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거는 평생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계속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거는 언젠가 반드시 끝나고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제가 여러 번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이런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반등,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계속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쟁 후에는 반드시 반등장이 찾아왔다. 만약에 휴전 소식이 들리는 순간 증시는 급반등을 할 거예요. 이렇게 미국 중앙은행 금리가 급격하게 단기간에 올랐죠. 이번 7월 달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금리 인상이 0.75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9월 달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할까요?
인플레이션이 유가,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고 어느 정도 하락 안정화되면은 달러도 안정화가 될 것이고 금리 긴축 속도도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 그 시점을 정확히 맞추진 못합니다. 누구도.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도 반드시 쉬어가는 구간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굉장히 환호해요. 적정 가치보다 비싸졌을 때 환호하고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이란 단어를 꺼내는 사람을 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승이란 단어를 꺼내면 욕을 해요. 왜냐? 반대 매매 당하고 내가 신용미수 대출받아서 쓴 돈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멘탈이 무너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주식시장과 반대로 간다. 주식 투자의 원리,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금이 없는 분도 있을 거고 현금이 있어서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든 아니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거는 나의 상황일 뿐이죠. 주식시장의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그리고 쌀 때는 공포 구간, 힘든 구간, 멘탈이 무너지는 구간이라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반등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하겠죠. 여기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있고 여기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12,500대. 하지만 여기를 올라탄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한번 다시 크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반드시 반등장은 올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7월달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 이게 무조건 7월달에 반등이 와서 큰 상승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하락 그리고 저점을 정확히 맞추지 못합니다. 저 역시 개인 투자자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의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멘탈 관리 잘하시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